안녕하십니까. 제3강 경제와 사회생활 2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사회생활은 고대, 중세, 근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회생활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족은, 고구려의 왕족은 고씨가 되겠고 상무적인 기풍이 있습니다. 형법이 매우 엄격했죠. 일책시위법은 이라는 게 있었는데 도둑질 한 자는 12배로 갚는 법이 되겠습니다. 형사치수제, 소옥제가 있었습니다. 백제의 왕족은 부여시가 되겠고 쌍무적인 기풍이 있습니다. 백제도 도둑질하게 되면 2배나 3배로 갚는 법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왕족은 송골이 되겠는데요. 박씨, 석씨, 김씨가 있겠죠. 시족사회의 전통으로 엿보어지는 조직이 있는데 화백회의, 화랑도가 있습니다.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가 되겠고 화랑도는 계급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랑은 귀족의 자제가 되겠고 낭도는 귀족과 평민의 자제가 되겠습니다. 규율은 세서고개가 있습니다. 신라에는 폐쇄적인 신분제도, 골품제도가 있었는데요. 육두품의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창까지밖에 진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도 될 수가 없었죠. 내부랑 때 시작되어서 법풍왕 때 법제화되었습니다. 친족 등급이 중요시 되어서 수레의 크기나 가옥의 크기를 결정하고 복색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1등급에는 이벌찬 해서 17등급 조위까지 있는데요. 진골은 1등급까지 진급이 가능하고 6등급 아창까지 진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복도 자색, 비색, 청색, 황색으로 다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요. 집과 말 모든 것이 다 제한을 받게 됩니다. 관등은 골품이 결정하게 되고 복색, 즉 공복은 관등이 결정하게 되니까 주의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신라 발해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진골이 귀족이 되겠고 무열왕계 김씨에서 내물왕계 김씨로 바뀌죠. 그리고 민족융합정책의 하나로서 백제인과 고구려인들에게 관등을 주게 되고요. 중앙군인 구서당에 백제인, 고구려인, 말갈인, 신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구주에는 고구려 땅 3개, 백제 땅 3개, 신라 땅 3개를 두게 되죠. 신라 하대에는 호족이 성장하게 되고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있습니다. 원종 외노의 난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4두품은 평민화되고 3두품에서 1두품은 소멸하게 됩니다. 발해는 귀족이 대시가 되겠고 이원적인 민족구조가 되겠습니다. 지배층은 소수의 고구려인, 피지배층은 다수의 말갈인이 되겠습니다. 지방 촌락에는 말갈인 수령이 운영하게 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의 신분제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귀족, 평민, 천민이 있고요. 귀족은 다시 가와 호민이 있는데 가는 고구려에서는 대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해서 사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평민은 하오가 있습니다. 고려의 신분제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 중류층, 양반, 천민이 있는데요. 귀족과 중류층은 지배층이 되겠고 양반과 천민은 피지배층이 되겠습니다. 귀족은 음서제, 공음전, 그리고 폐쇄적인 통언이 있습니다. 중류층은 서리, 남반, 향리, 군반, 영리가 있는데 서리는 관청신무를 담당하고 남반은 궁궐신무를 담당합니다. 향리는 지방행정을 담당해서 외역전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호칭이 호장이나 보장이라고도 하죠. 군반은 직업군인으로서 2군 6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군인전을 지급받습니다. 영리는 역을 관리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양민은 백정과 향부곡 서민이 있는데 백정은 일반 농민이 되겠습니다. 조세와 공납 역의 의무를 다하고 향소부곡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온갖 세금을 다 부담하게 되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천민은 노비, 양수척, 제인이 있는데 양수척은 사냥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제인은 광대가 되겠습니다. 노비는 공노비, 사노비로 구분되고 다시 공노비는 입역노비, 외거노비로 구분이 됩니다. 사노비도 설거노비, 외거노비로 구분되는데 공노비에 해당하는 외거노비는 국가에 신공을 주는 거고 사노비에 해당하는 외거노비는 주인에게 신공을 주는 것입니다. 외거노비들은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주로 농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공을 바치게 되고 별도의 재산 소유가 가능합니다. 천민은 일천즉천 그리고 천자수모법이 있습니다. 백정의 생활모습 농민조직, 사회조직, 법률조직, 가족조직으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조직은 향도가 있는데 고려전기, 고려후기 나누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려전기의 향도는 불교신앙조직이었죠. 매양이라고도 하는데 고려후기는 불교신앙조직이 마을공동체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장제례, 혼례를 관여하게 되죠. 조선에는 이것이 상림에는 상득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회제도는 규율은 의창과 상평창이 있습니다. 의료는 동서대비원, 유랑자나 빈미를 교육하는 종서대비원이 있고 치료나 약재를 판매하는 해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임시기관인 구제도감, 구급도감이 있습니다. 법률제도로는 당률과 관습법이 있는데 당률보다는 관습법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태장도유사도 있죠. 상장제례는 국가는 유교적으로 하고 백성은 불교나 민간신앙을 믿게 됩니다. 가족제도는 근친혼, 일부 일처제, 일부 일처제가 있지만 고려 후기 때 충렬왕 때 박유가 일부 다처제를 건의했다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여성의 가정주의가 높아집니다. 나이 순으로 호적에 등재되고 재산도 균등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도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고 외가나 사위에게도 음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향촌 사회의 모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밑에 팔도, 부목균현, 면리통이 있는데 향촌은 균현 단위로 관리하게 됩니다. 부목균현에 유양소가 있는데요. 유양소는 향촌 자치를 하게 되죠. 향임에서 자수배감이 있고 하는 역할은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시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향안 향교가 있습니다. 서원은 인물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예학과 소학을 보급하게 되고 족보를 중시하는 보학이 중시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유양소가 향청으로 바뀌는데요. 신향이 장악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수령의 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농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향약을 만드는데 향촌 사회 질서를 유지, 치안 담당하는 향촌 자치 기능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분양소 계승에다가 상강오륜적인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게 됩니다.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을 하는 배경을 제공하게 되는 부작용도 낳게 되는 거죠. 수도에 있는 경제소가 유양소를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경제소와 유양소는 고려의 사신간저대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출신지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연대 책임을 맡게 됩니다. 팔도에는 관찰사, 분목균현에는 수령이나 사또가 되는 지방관을 파견하는데요. 사법권, 군사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게 되고 상피제, 임기제가 있습니다. 부사, 목사, 군수, 현령이 지방관이죠.
면이통에는 면임, 리정, 통주가 있는데 지방간이 아니고 향토자치도 아닙니다. 중앙집권 강하죠. 농민자치조직으로 향도와 두례가 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에는 양천제, 16세기는 반상제가 있습니다. 15세기 양천제는 법적으로 되고요. 16세기 반상제가 현실적인 신분제도가 되겠습니다. 15세기 양천제는 양인, 천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인은 다시 양반, 중인, 상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민은 농민, 상민, 수공업자, 신량, 역천인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천민은 노비, 백정이 되겠습니다. 16세기 방상제에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는데요. 양반은 문반, 무반, 관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려는 귀족을 얘기하는 것이 양반이 되겠지만 조선은 관료들을 얘기하는 것이 양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지주가 되겠고 사회적으로는 역이 면제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중인은 학업관리로서 직역이 세습이 되고 서월은 문과응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은 농공상인이 있고 신량역청인이 있습니다. 신량역청인은 주로 수군, 욕졸, 봉수꾼이 되겠죠. 향부국소가 9년으로 승격화돼서 향부국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천민에는 노비, 백정이 있습니다. 백정은 고려에는 일반 농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선은 고려의 하척에 해당하는 천민이 되겠습니다. 15세기 초반에는 노비종부법, 15세기 후반에는 이천즉천, 조선 후기에는 노비종모법이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동료되게 되는데요. 양반의 수가 늘어나고 상민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순조 때는 공노비를 해방시키고 고종 때는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가보개혁 때는 노비제를 아예 폐지하게 되어서 신분제도가 폐지되게 되죠. 신분제의 동료, 향촌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상제가 있었죠. 반상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되겠고 국가재정이 감소됨으로써 양난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납속책, 공명책을 발급하게 됩니다. 양반인과 중인, 상민, 천민 다 분화가 일어나는데요. 양반은 권반, 향반, 잔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향반은 구향이라고도 하죠. 사족이라고도 하고 잔반은 일반 농민과 아주 유사한 양반이 되겠습니다. 중인은 서울이 있는데요. 신분 상승의 상소를 내고요. 그리고 규장관 검사관으로 박제가, 이동무, 유득공이 있습니다. 기술직인 중인은 신분 상승 소총 운동을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상민은 경영형 분홍이라 해서 신양으로 되고요. 이 농민은 양민이 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는 납속책, 공명층을 발급받게 되고 불법적으로는 족보를 위조하게 되고 족보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노동자로 분화가 됩니다. 천민은 순조 때 공노비의 해방이 있겠고 일천즉천이 있습니다. 이후에 종목법으로 바뀌죠. 향전이 조선 후기에는 향전이 나타나는데요. 향반인 구향과 경영형 분홍인 신향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대립을 하는 겁니다. 사족 권한이 약화되고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농민들은 9년 단위로 지배하게 되죠. 9년 단위가 아닌 촌 단위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족의 자구책으로는 사당, 사우, 서원이 있고 보학을 중시하게 되고 동성천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만들게 되죠. 재산 상속은 장남에게만 주어지고 제사도 장남만 하게 되고 호적은 남자 우선으로 기록을 하게 되고 딸이 없으면 양자를 드리는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백정의 생활 모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생활 모습, 사회제도, 법률제도,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제도는 규율, 의료 있는데요. 규율에서는 황고, 국가가 주도하고요. 사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의창, 상평장이 있습니다. 의료는 중앙에는 동서대비원, 해민국이 있겠고 지방에는 재생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할인서에서는 유망민을 관리하는 곳이죠. 법률제도는 대명률, 경국대전 있는데요. 대명률은 형법을 관리하는 것이고 경국대전은 민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법이 있지만 간수법보다는 대명률과 경국대전을 중시하게 됩니다. 영모제, 강상제가 아주 중요시 되고요. 연좌제, 황소, 신문구 제도가 있습니다. 기관에는 중앙에는 사헌부, 의금부, 한성부, 장애원이 있는데 장애원은 노비를 담당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방에는 관찰사, 수령, 사또죠.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는데 사법, 행정, 구사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령칠사라고 해서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농업을 장려해야 된다. 그리고 조세가 균등해야 된다. 교육, 인구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노비소송에서 나중에는 산송이 증가되면서 풍수지리 사상, 묘자리가 중요시하게 되죠. 고려 후기의 사회의 19세기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세도정치, 풍량조씨, 안동, 김씨가 매간매직을 하게 되죠. 경제 면에서는 삼정이 물러납니다. 전세는 영정법에서 1결당 4두, 공납에서 대동법 1결당 12두, 역에서 균역법 1년에 한 필, 황곡에서는 준조세화되면서 고려화되죠. 영정법과 대동법을 합해서 전정이라 하고 역을 군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황곡을 우리는 황곡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삼종이 물러났습니다. 사회면은 신분제가 독려되는데 양반수가 증가되고 상민수, 노비수가 감소됩니다. 사회의식이 성장하면서 성리학의 대안으로 학문이 나오는데 양명학과 실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도 나오는데 예언사상, 도찬사상, 비기정감록, 미륵신학이 유행하게 되고요. 서학이 유행하게 됩니다. 천주교죠. 17세기에 전래되고 평등을 주장하게 되고 제사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종교로 발전하게 되죠. 동학은 인내천 사상, 후천 개벽 사상, 최재우에 의해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최시영 때는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만들게 됩니다. 유불선, 민간신앙, 천주교가 다 함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 신부제 동료로 인해서 밀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밀란을 보게 되면 흥경내연한 임술농민봉기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내연한은 19세기 초반에 일어나는데 서북지역, 평안도 지역, 간서지역 다 같은 말입니다. 지역의 차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세도정치의 문제점인 가혹한 수지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몰락한 양방, 홍경내, 영세농민, 중소상인, 광산농업 노동자 등이 합세해서 일어나게 되죠. 임술농민봉기는 우리는 진주밀란이라고도 하는데 19세기 중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유계춘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제3강 경제와 사회생활 2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